안녕하세요. 테너 길현봉이라고 합니다. 네, 두 곡을 불러드릴 건데요. 첫 곡은 마중이라는 곡입니다. 그 신현대 한국 가곡이고요. 가곡 콩쿨에서 대상을 탄 곡입니다. 허림시의 윤학준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 가사 중에 하무무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되게 흡족해 하다라는 가사거든요. 이제 들으시면서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중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하무무탄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하무무탄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네, 두 번째 곡은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어 아세요? 네,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그 테너 주인공 백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뭐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뭐 다 내 거다 뭐 되게 잘생겼거든요. 저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 사람이 여자들 꼬시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i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amabile, leggiadro viso, in pianto in lis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i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e di
pensieri e di pensieri e sempre mi dirò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 il cauto il cuore, pur mai non sentasi felice a pieno, chi sul cui seno mali non corre.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la pensieri e di pensieri e di pensieri. 감사합니다. 이제 앵콜 해주시면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은 이태리 깐촌의 민요인데요. 푸니쿨라라는 곡입니다. 푸니쿨라라는 이 곡 제목은 그 나폴리, 이태리 나폴리 아시죠? 나폴리에 이제 활 화산이 있어요. 거기 이제 활 화산을 구경하러 올라가는 케이블카인데 이제 화산이 사람들이 터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구경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회사에서 사실 만든 노래인데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민요까지 된 곡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i se non anni neve ne stagliette, tu stai adò. Adò sto corre grattio chi io dispiette, farmelo un po'. Adò il fuoco cocce masse fuglie della sta. E non te corre presto, non te struglie, solo a guardare. Yammo, coppa yammoya, yammo, coppa yammoya, funiculi, funicula, coppa yammoya, funiculi, funicula, yammo, coppa yammoya, yammo, coppa yammoya, funiculi, funicula, coppa yammoya, funicula. 무서운 불 뿜는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기차 타고 올라가세. 떠오르는 저 연기 손짓 안에 오라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저기 저곳에 funicula 함께 가보세 funicula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저기 저곳에 funicula 함께 가보세 funicula 감사합니다. 또 이번 시간은 재우기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맨 먼저 이제 아기 침대죠, 침대. 아기 침대는 우리가 오늘 경품으로 드려요. 유아용 침대인데 이 제품은 바닥에
바퀴 락이 있어요. 락을 풀어주시면 밀면서 끌면서 거실이나 안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단계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버튼을 누르시면 내려갑니다. 아이 연령에 따라서 계열수에 따라서 점점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침대,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침대에 맞대고 옆에다가 맞대고 같이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침대는 이렇게 오픈형으로 밑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잠자는 침대하고 이렇게 맞대서 오픈해서 침대랑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쪽은 가드가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 침대의 목적은 일단은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수면을 해야 돼요. 계속 엄마가 안고 자면은 아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도 계속 엄마 앞에서만 자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침대에서 눕혀서 재우게 되면 좀 분리수면이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잘 때 외에도 뭐 안아주고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킨십은. 그래서 잠자는 거는 침대를 통해서 분리수면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뭐 집안일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시거나 씻거나 할 때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이런 침대가 전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폴딩 할 수 있는, 접을 수 있는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접어서 들고 다니는 침대. 그래서 그거는 뭐 부모님 댁에 놀러 가거나 뭐 어디 캠핑이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들고 다니면서 펴서 아이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침대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여기 쿠션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 같은 거 깔고, 그다음에 방수요나 이런 거 깔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침대를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경품으로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아기 이불이죠. 이불. 우리가 이불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덮는 이불을 아이한테 덮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 전용 이불이고, 촉감이 더 부드럽고 좀 가볍죠. 아이가 무겁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아이가 지금은 돌 전이고 어려도 금세 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넓어요. 크고. 네, 아이 전용 이불이 저한테 맞죠? 지금 딱 맞죠? 거의 제가 덮어도 될.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게 자다 보면 이렇게 뺑뺑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으면 다 삐져나오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이불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불이 있으면 뭐가 따라가야 되죠? 베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 짱구 베개, 그래서 짱구 베개 시계를 놓치면 안 되죠. 아예 납작하게 되니까. 그리고 좁쌀 베개 같은 걸로 통풍도 잘 되게 해서 베개나 2개 정도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갖고 하면 너무 부족하고요. 한 2개 정도 여유롭게 교체하면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되고, 이불을 덮기 전에 바닥에 담요를 보통 깔죠. 담요. 이렇게. 얇은 거, 더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먼저 깔고 담요 위에서 아이가 자면서 이불을 덮어서 하는 거죠. 담요 하나 따로, 이불 하나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런 담요용을 쓰기도 하지만 또 외출할 때 겨울에 필요한, 이거는 이불도 아니고 담요도 아닌 겉사개예요. 겉사개가 아까 속사개처럼 이렇게 아이를 쌀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단추도 있어요. 단추도. 그래서 아이가 쉽게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편안하게 딱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도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겉사개 용도로 사용도 하지만 요로 쓸 수도 있으니까 깔아놓고, 속사개도 요로 쓸 수 있고, 또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요로 대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개는 예전에는 속사개, 겉사개를 무조건 샀는데 요즘에는 겉사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속사개는 꼭 하시고, 겉사개는 필요에 따라서, 온도,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를 사용을 하는데 침대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바닥에 뭐 깔기도 하고, 아니면 소파 같은 데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를 깔아요. 아이가 편안하게 등이 베기지 않게끔 까는데,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쉬하고 뭐 대소변을 못 가리다 보니까 기저귀 밖으로 삐져나오고 그러면 이불 빨래를 맨날 해야 돼요. 그럼 엄청 피곤하고 이불도 금방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이불 깊숙이 베기면 썩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런 방수요가 꼭 필요해.
방수요. 이건 양면 방수요인데 작은 거예요, 이게. 큰 사이즈는 좀 더 대형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불에 덮어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두세 곳에다 자주 누워있는 곳에다 깔아놓으면 요 패드만 갈면 되니까 방수가 정말 잘 돼요. 바닥에 안 젖게. 그래서 이런 방수요를 정말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사이즈 잘 보시고 방수요를 양면 또는 뭐 단면도 괜찮아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이불 세트를 알아봤고요. 여기 보이는 게 뭐죠? 바운서예요, 바운서. 베이비변 바운서인데 이건 이제 수동이죠. 바운서는 아이들 여기서 재우는 건 아니고 놀다가 잘 수는 있지만 재우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이제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바운서가 되는 거고 연령에 따라서 높이도 또 달라지고요. 자동은 뭐 포맘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음악도 나오고 단계별로 높낮이 되고 좌우로도 되고 그래서 바운서는 아이들 이제 편안하게 엄마가 계속 안아줄 수 없으니 힘드니까 바운서를 사용하시는데 바운서의 단점은 사용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2년, 3년 내내 쓸 수가 없이 보통 한 6개월에서 많이 써봐야 뭐 1년 못 쓸걸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는 못해요. 근데 좀 편안하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운서는 고민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이를 집에서 재우고 눕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온습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온습도를. 그래서 온도 습도가 되는 온습도계를 사시는 게 좋아요. 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 두시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두시면 지금 아이한테 필요한 적정 온도나 습도가 맞는지 환기를 좀 시켜야 되는지 습도를 좀 맞춰줘야 되는지를 보고 준비하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민감하니까 방마다 이건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방마다 있는 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체온계. 누워 자다가 대부분 밤에 뭐 감기가 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소소하게 있으면 거의 낮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을 못 넘기고 막 너무 기침도 많이 하고 먹는 거 다 토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진단하는 게 온도예요. 체온이 너무 높으냐 아니면 체온이 떨어졌느냐. 약을 먹고 처방을 해서 온도가 잡히면은 체온이 잡히면은 괜찮은 거고 계속 고열이면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체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산모님들한테 꼭 필요한 체온계를 3명한테 또 드려요. 네, 3명한테. 네, 지금 기대하고 계시죠? 네, 브라운 체온계. 네,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체온계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이게 리모컨처럼 자주 잊어먹어요. 어디 막 들어가고 침대 밑에 끼고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도 되고 또 하나로 했을 때 이게 체온이 맞는 건지도 그러니까 한 2개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했는데 그대로다라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필수니까 이렇게 해서 체온을 수시로 체크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까지 재우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놀이 나들이입니다. 놀이 나들이기에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그래서 유모차,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카시트, 아이 놀 수 있는 뭐 놀이개 등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모차는 브랜드별로 다 있어요. 브랜드별로 다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가까이 있는 부가부 상품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형 이렇게 3가지 분류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다른 브랜드도 다 있어요.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형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서로 끌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오늘 수업 끝나고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다 끌어보시고 가세요. 느낌을 보시고 접어도 보시고 펴도 보시고 모르면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럭스형 유모차는 말 그대로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전용 유모차라고 보면 돼요. 절충형은 완전히 신생아 6개월 이전에는 사실 권해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6개월 이후부터 쓰는 거고요. 휴대용 제일 작은 유모차는 엄연히 얘기하면 돌 지나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퀴도 되게 작고 프레임도 되게 작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휴대용 다 이렇게 흔들리고 가벼워요. 그만큼 아이가 큰 거고 엄마가 좀 더 무겁고 힘드니까 가벼운 거 이동 엄마 혼자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신생아기 때문에 아이가 척추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뒤집기도 잘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모차 자체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쿠션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양도 풀 차양으로 다 돼야 되고 당연히 앞보기 뒤보기 다 돼야 되고 단점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엄마들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게 단점이고 아이한테는 최고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절충형은 요거와 요거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럭스형은 바퀴도 다 커요. 되게 크고 쿠션도 잘 돼 있어요. 쿠션도 이렇게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다 잘 돼 있고 뒤에도 다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좀 더 거의 앉아 있는 거죠. 거의 엉덩이가 깊숙이 들어가니까 앉아 있는 모습이고 단계별로 눕히는 거죠. 완전히 눕혔을 때 180도로 느껴지지만 등받이는 내려갔어요.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빼서 태우면 되는 거고 이 안에 안전벨트 5점식으로 다 돼 있고요. 또 아이가 자라면 또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 키높이도 이렇게 키높이도 확장해서 아이 머리 높이까지 크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제품이죠. 분리해서 접을 때 분리해 놓고 접는 방법이 있고 분리하지 않고 접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따로 이렇게 보관해서 차 트렁크에 놔두시고 뒷바퀴를 고정을 해놓고 잡고 이렇게 하면 하나씩 따로따로 들면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도 있고 분리 안 하고 바로 접는 상품도 있고 그래요. 프레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이 제품은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절충형 유모차예요. 절충형 유모차는 말 그대로 이거보다는 접는 게 더 편하겠죠. 훨씬 더 좀 더 편하고 좀 더 가볍고 이렇게 요거보다는 좀 더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역시 시트도 앞보기 뒤보기가 다 가능해요. 이렇게 절충형까지는 앞보기 뒤보기 다 가능합니다. 휴대용은 무조건 앞보기밖에 안 돼요. 돌 지나고 아이가 크면 뒤보기에서 어디 나가자 그러면 난리 나요. 못 가요. 네, 궁금해서 앞에 보자고 난리 나요. 네. 보시면 아시지만 프레임의 차이가 많이 있죠. 디럭스형하고 절충형하고 어떤 게 아이가 편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편하죠. 네. 그리고 이런 디럭스형은 이런 시트 말고 배시넷형이 있어요. 아이가 침대처럼 누운 배시넷형을 그냥 줘요. 포함되어 있어요. 신생아 때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누워서 갈 수 있게끔 배시넷형을 줍니다. 이거는 저런 배시넷을 추가 구매를 하시거나 추가 구매 안 하고 그냥 시트형만 사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아이가 좀 자랐어. 편해요. 아이가 이거는 자기가 열고 자기가 올라가서 타고 자기가 닫고 벨트 자기가 딱 하고 빨리 가자 그래요. 빨리 키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엄마도 걱정이 없이 쉽게 접고 편하게 이렇게 가는 거, 어깨끈 잡고 어깨로 메고 이동하는 거, 그리고 뭐 비행기 탔을 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거,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 3살, 4살이 돼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1시간 이상 좀 오래 뭐 공원을 나가든지 나들이를 갔을 때 다리가 아프잖아요. 언젠가는 자고 싶을 거고 그러면 이런 휴대용을 태우고 아이를 이동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편하겠죠. 그리고 엄마도 아이가 편하면 엄마도 편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휴대용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모차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22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2kg, 키로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디럭스형 같은 경우는 보통 36개월 정도 보면 돼요. 그리고 36개월 정도 쓰면 엄마나 아빠의 필요에 의해서 안 쓰는 거지 아이를 못 태우는 건 아니에요. 예, 태웁니다. 충분히 태워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컸을 때 자기가 자꾸 올라가서 타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3살 넘었는데 아이가 타고 싶은데 너무 높죠? 거의 등산하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무게 키로수는 다 22kg까지는 맞습니다. 네, 카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시트는 시작하는 법을 한 번이라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차량 똑같은 IS 픽스 장착할 수 있는 걸 갖고 왔어요. 한 번만이라도 보시면은 도움이 될 듯해요. 여기에는 지금 등받이가 있는 거예요. 뒷자리고 이렇게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운전석 바로 뒤에 또는
보조석 바로 뒤에. 보조석 뒤에면 엄마가 옆에 타는 거고요. 운전석 바로 뒤에면 엄마가 보조석 뒤에 타는 거겠죠. 아이가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카시트는 무조건 뒷자리만 설치가 가능하고 뒷자리 중에서 가운데는 설치가 안 돼요. 이 IS 픽스가 없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무조건 뒷자리에 2개만 승용차 기준으로. 그리고 보조석에는 당연히 없어요. 운전석에는 당연히 없겠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얘기 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뒷자리예요. 뒷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시트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딱 이렇게 앉혀놔요. 일단 이렇게. 아이까지 같이 태우면 안 됩니다. 아이는 일단 빼놓으시고. 네. 그러면 카시트는 뒤에 먼저 체결을 해야 돼요. 신생아 카시트예요. 주니어는 지금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신생아 카시트 볼 거예요. 신생아 카시트 보면 IS 픽스가 여기 있어요. 요거를 잡고 뒤로 쭉 빼주는 거예요. 먼저 반대쪽 마찬가지예요. 요걸 뒤로 쭉 뺀 다음에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이게 집게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게, 요 집게로 IS 픽스를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이쪽에는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딱 찝히는 순간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초록색은 곧 파란 신호등, 초록색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어 넣으면 바로 초록색 보이죠? 보이세요? 네. 초록색 되면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설치가 풀리잖아요? 풀리면 색깔이 없어져요. 그죠? 색깔이 없어져요. 이렇게 낀 줄 알고 한쪽만 껴놓고 안 하면 사고 냈을 때 돌아가겠죠. 돌아가고 엎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설치하는 방법. 설치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카시트를 갖다 놔도 설치를 잘 못하면은 충격 시에, 사고 시에는 이 최대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치를 해서 딱 밀어 넣어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딱 들어옵니다. 이쪽도 초록색으로 들어왔겠죠. 이 상태에서 등받이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요만큼이 뜨죠. 이 상태로 가면 차가 흔들 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집어넣고 동시에 밀면 돼요. 이렇게 탁 밀면 등받이가 달 때까지 딱 밀려요. 그럼 견고하게 등이 잡혀주겠죠. 이게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등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럼 카시트가 견고하게 잡힌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카시트가 안 흔들리는 거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발이 이렇게 깊지가 않죠. 높지가 않죠. 보통 차량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차량은. 그러면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뒤에 버튼이 있거든요. 안 내려오는 걸 잡고 누르면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요때 보시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빨간색이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지금? 요게 제대로 지지가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바뀌어요. 그게 지지가 이 상태에서 됐는데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카시트를 약간 들고요. 한 단계를 더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강하게 눌리겠죠. 이렇게. 그럼 초록색이 계속 되겠죠. 이 부분하고 이거를 안 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지가 안 되겠죠. 최대한 바깥으로 빼거나 앞으로 빼거나 핀 다음에 지지가 딱 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지지를 하면 카시트는 장착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역시 초록색을 보고 초록색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태울 때는 엄마가 이쪽 문을 열고 만약에 보조석 뒤다 그럼 엄마가 이쪽 문을 열고 카시트를 돌립니다. 문을 열고 카시트를 돌려요. 그 다음에 아이를 눕히겠죠. 카시트에. 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마가 문을 열고 아이를 태우겠죠. 이때 이렇게. 이게 신생아 키트예요. 그래서 요만큼 작은 아이도 카시트에 다 들어갈 만큼 이걸 줘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이동할 때. 정말 5분 거리, 10분 거리 아니고서는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떼어내면 좀 더 큰 아이가 앉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부터 탈 수 있다. 언제까지? 4세까지. 인데 역시 한 36개월 정도 보면 돼요. 4세까지 아예 길게 태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예 이제
키와 어깨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때 주니어로 갈아타시면 되고, 근데 사용 용도는 보통 4세까지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우시면 되고, 우리 아이 어깨에 맞게끔 안전벨트를 채워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면 아이가 어깨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서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좀 나와요.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놓고 안전벨트를 밑으로 체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 어깨에 온 매무새 잘 만지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당겨주면 이렇게 돼요. 당겨주면 이렇게 하면 아이가 편한 상태가 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아이를 세우거나 눕히거나 그거는 뒤로 돌려서 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이렇게 간 다음에 아이가 뭐 잠을 자거나 눕는 게 좋으면 눕히시고 좀 세우고 문 닫고 엄마가 돌아오셔가지고 옆에 타면 돼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랑 컨택하면 되고, 이때 주의하실 게 이동할 때 아이 얼굴을 계속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카시트, 아무리 좋은 카시트도 인증받을 때 이렇게 인증받는 카시트가 없어요.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이 이 측면이 아니고요. 측면 추돌 방지는 옆에 있는 이쪽 측면 추돌 방지를 인증을 받은 거지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써 있습니다. 여기 옆에 카시트마다 써 있는데 그림으로 보여 있어요. 15개월까지 15months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뒤 보고 가게끔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모든 카시트가. 그래서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어디 보고 가라고요? 무조건 뒤 보고 가기를 해요. 척추나 목이나 힘이 없는 신생아 때 충격이 빵 생기면 아이 목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눕혀놔도 앞보기는 안 돼요. 무조건 신생아 때는 뒤보기를 해야 돼요. 뒤보기에서 충격이 있으면 온 몸으로 등하고 척추랑 요추랑 전부 다 해서 골고루 힘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개월까지는 무조건 뒤보기 되는 거고요. 이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에 따라 다른데, 이런 제품들은 앞에 락이 있어요. 락이 있어가지고 15개월이 넘어가면 앞으로 볼 수 있지만 15개월 밑에 아이가 3개월이든 5개월이든 8개월이든 15개월 밑에는 이렇게 잠궈 놓는 거예요. 잠궈 놓으면 뒤보기는 돼도 다시 돌아서 앞보기가 잠겨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모나 삼촌, 고모나 뭐 할아버지가 태웠을 때 모르고 그냥 앞보기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잠궈 놓는 거죠. 그럼 습관적으로라도 무조건 안 되니까 현상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제품도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 키 높이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은 신생아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너 시트죠. 이너 시트 안에 있는 이너 시트를 빼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좀 큰 아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머리 높이도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신생아랑 또 돌 때 안에 또 이너 시트가 또 있어요. 그거는 뭐 이 제품은 후기 사은품으로 줘요. 또 다른 제품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깔고 그다음에 돌 넘어가면 또 크니까 다 빼고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토들러는 이제 3세, 4세 넘어갈 때쯤에 토들러형으로 가셔도 되고, 토들러 없이 바로 주니어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카시트 설명드렸고, 궁금한 거 있어요? 카시트?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아기띠는 신생아 때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아니, 그러니까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한 10개월 정도면 아이가 커가지고 좀 불편한 그런 아기띠가 있는데, 그 아기띠의 장점은 신생아 때만 쓸 수 있지만 되게 가볍고 편리해요. 그 대신 오랫동안 못 써요. 대부분 아기띠는 최대 한 36개월? 키도 크고 발육이 잘 되고 무겁고 그러면 36개월이면 진짜 엄마 어깨나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최대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가지 베이비병 건데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 제품은 그냥 X 반도형으로 뒤에 간단하게 순수하게 어깨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대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신생아 때 주로 쓰는 거고 12개월까지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신생아 때부터 한 뭐 12개월 전까지만 사용을 한다. 그 이후로는 아이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신생아용이 있고요. X반도가 아니라 어깨끈도 쿠션도 잘 돼 있고요. 양쪽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허리도 또 잡아주고 패드도 있어요. 앞에 복대도 잡아주고 그러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하고 앞에랑 등까지 허리까지 동시에 이렇게 잡아주면 아이 지지가 잘 되고 엄마가 힘이 분산이 돼서 어깨는 허리가 좀 덜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36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빠들 보면 저처럼 좀 왜소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키가 180 넘고 뭐 거의 100kg 다시신 분도 있잖아요. 막 8, 90kg 되시는 분, 90kg. 그러면 이게 작은 거, 너무 조그만 거 사면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됩니다. 네, 뭐 200kg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매장에 오시는 분들 다 보면 이게 스웨덴 건데 굉장히 넓은 크신 분들도 다 설치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배가 많이 나오셔도 가능하다. 예, 이런 거 사가지고 딱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케어를 해주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도 편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도 편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고 좁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 상대로 하고요. 메시망으로 다 돼 있고요. 스포츠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딱이가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브랜드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이거는 또 체결감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길게 늘려 들어가지고 목받침도 펴서 스스로 목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아기 띠는 이렇게 두 가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힙시트 들어보셨죠? 힙시트. 아이가 엉덩이를 받쳐가지고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6개월 이상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는 척추에 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생아용 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힙시트랑 이런 아기띠를 올인원으로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지퍼 형식으로 돼가지고 뺐다가 힙스용을 썼다가 힙스 빼고 일반용을 썼다가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기띠까지 설명드렸고요. 기저귀 가방 한번 볼게요. 기저귀 가방. 유모차 같은 걸 샀을 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엄마들이 쓰는 뭐 좀 백들 중에서도 전용이 있는데 기저귀 가방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외출하시거나 뭐 할 때 빼놓지 않고 항상 담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기저귀랑 뭐 젖병 내가 필요한 거 항상 담아놓으니까 잦은 외출을 하더라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기저귀 가방은 전용으로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발육기, 치발기죠. 이런 것들 아이가 간질간질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물고 빨고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 공갈 정복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울다가도 물려주면 조용하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집게용으로 되어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덮개용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 딸랑이. 네,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거 아이 놀 수 있게끔 하고 아이 체육관, 모빌 이런 거죠. 이런 거 모빌 소리 나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모빌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아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한 달 동안은 흑백 보여줘야 되는 거죠. 흑백 컬러 못 보니 흑백을 보고 그다음에 바꿀 수 있게끔 이런 거 따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나들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 비타민 이렇게 드시면 되고 철분제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 따로 다 챙겨서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모용 패드 필요하겠죠. 패드 그 다음에 손목 발목 보호대 이렇게 오늘 다 몇 분 받으셨죠? 손목 보호대 사용포대 그렇게 손목이 시큰시큰하답니다. 그래서 잘 미리미리 케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브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수유 브라는 우리 모유 수유하는데 정말 필요한 제품이니까 꼭 구매를 하시면 되고 한 3개 정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수유 패드 이렇게 보시면 수유 전용 패드죠. 당연히 필수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산모용 복대도 또 허리 안 좋으시고 또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복대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모용품 중에 복대도 있고 그다음 회용부 방석 이런 식으로 네
멘부 방석 필요하시면 하시고, 튼살 크림 지금 다 바르고 계시죠? 튼살 크림은 꼭 아셔야 될 게 비포 애프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가 많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전부터 계속 발라주시고, 출산 이후에도 꾸준하게 해서 리커버리 크림이 있어요. 회복 크림이 있으니까 그걸 꾸준하게 발라주셔야지만 나중에 또 피부 탄력이 좋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비포 애프터 꼭 같이 발라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두크림은 우리 모유수유 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나씩은 준비하시면 고생 안 하실 것 같고요. 자욕대야죠. 자욕대야. 이렇게 자욕대야 쑥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자욕대야를 사서 또 케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산모용품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나오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먼저 토이북부터 하겠습니다. 다섯 분 제가 한 번에 뽑을게요. 5분. 됐습니다. 5명. 첫 번째 13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냥 3번. 네, 축하드립니다. 12번.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6번. 네, 축하드려요. 마지막 2번. 네,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네. 와. 고맙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네.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꾸 번호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안 나와요. 이제 몇 개 안 없으니까. 됐습니다. 3분 나왔습니다. 3분. 오늘의 브라운 채운 게 14번. 축하드립니다. 4번.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7번. 나오세요. 좋습니다. 핸드폰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한번 봐주시고. 한번 흔들어 주세요. 브라운 채운 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잘 안 나와요. 오래 걸려요. 걸렸다. 나왔어요. 대망의 1등은? 몇 번이세요? 그래요? 대망의 1등은 9번입니다. 9번.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9번.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앞에 활짝만 웃어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나고 주소 남겨주세요. 충분히 편하게 놀고 가시고,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